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최강욱 비서관을 잘못 건드렸다가 제대로 지금 역풍을 맞게 생겼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뭐 희망을 부여하고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최강욱 비서관의 그 대처를 보면 엄청나게 그 강골이라는 게 그냥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 선비 스타일이라면 최강욱 그 비서관은 진짜 말 그대로 싸움닭 스타일이거든요. 굉장히 그 주변에 친한 지인분들의 증언을 보더라도 잘못 건드렸다 이런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강욱 비서관의 입장문이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세력 적법 절차 지휘계통 형해화시킨 검찰권 농단. 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이 23일 윤석열 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온 행태는 적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부 지휘계통도 형해화시킨 사적 농단의 과정이었다고 규정했습니다. 더브리핑이 언론사인데요. 굉장히 좋은 소식들을 빨리빨리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검찰이 제기하는 사건의 내용과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최강욱 비서관의 입장문의 전문과 검찰이 피의자 출석 요구서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출석 요구서의 복사본을 공개했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면서 저희 생각을 같이 말씀드릴 건데요. 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최강욱님의 검찰 기소에 관한 입장을 들어가며 일단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간 염려하고 성원해주신 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한편 기소 과정상의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이게 들어가는 입장인데도 벌써부터 엄청나게 분노에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입니다 라고 밝혔는데 그간 비정상적인 검찰의 행태와 총장을 필두로 한 최근의 비상식적 수사가 이렇게 적법 절차를 무시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검찰정법에 위반하여 검사장에 대한 항명은 물론 이 검사장 항명을 했다는 거는 이성윤 지검장 패싱하고 3차장 송경호 3차장하고 고영곤 반부패 2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이제 직접 보고를 해서 윤석열 총장이 직접 결재를 했다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물론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루어진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라고 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죠. 그간 대통령에 대한 충심을 운운하면서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막무가내식 행태는 이제 정점에 달했습니다. 네, 이거는 윤석열 총장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최근 저희 기소를 둘러싸고 검찰이 벌인 각종 기이한 행위는 인사의 정상화를 저지하고 이거는 이 최강욱 비서관을 이제 두고 기소를 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면서 요즘 법무부의 검찰 인사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저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서 다시 그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피의 사실과 인사검증 과정을 엄청난 흑막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여 언론에 흘리다가 심지어는 인사발표 30분 전을 앞두고 관련 법규와 절차를 모두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서 다급히 기소를 감행한 건 이건 최강욱 비서관의 개인 문제로 치부하기엔 너무도 중대한 함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 정경심 교수를 청문회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에 정경심 교수도 청문회 끝나기 전에 이미 기소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은 지들이 했던 거에 대해서 계속 똑같이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발전이 없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왜 이게 변화가 없었냐? 계속 언론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뿌리고 그러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진실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곧대로 믿어왔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요즘 최근 들어서 유튜브라든지 혹은 팟캐스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 진실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꼼수가 먹히지 않는다는 거고 거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일가 주변인들이라는 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차원의 기소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 대해서 그 최강욱 비서관이 인턴 활동을 했다고 한 이후부터 엄청난 맹공이 이루어졌죠. 근데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게 맞다. 고등학생 때부터 법률가로서의 사회 진출에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진로와 관련한 상담을 자연스럽게 해주며 그때그때 필요한 소소한 일들을 맡기고 평가했던 일이 대학생이 돼서도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법무법인 청맥은 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사실상의 합동사무소로 정직원들조차 출근부를 따로 기재하지 않는 곳인데,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나서 윤석열 춘장이 조국 전 장관하고 같이 엮으면서 맹공을 시작했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상식에 기반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사실을 이잡듯 뒤져가며 먼지 털어대는 것도 이상한데, 이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닌 긴급한 사건이기에 이렇듯 인사발표 직전에 30분 전에 서둘러서 기소를 한 게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수사진들이 스스로 검찰청법을 어겨가면서 검사장을 제치고 총장과 직거래하는 행태를 보인 건 그리고 이걸 언론으로 접하고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청법을 어긴 게 송경호 3차장, 고영군 반부패 2부장, 그리고 검사장을 제친 건 이성윤 지검장. 송경호 3차장이 과거에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윤석열 취임사 낭독했다는 그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하고 직거래를 했고 윤석열 총장이 결재를 넘겼죠. 왜냐면 이성윤 지검장이 계속 이걸 좀 지켜보자고 아직 그 보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튼 최강욱 비서관은 피의자로 입건돼서 조사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출석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도 다루긴 했는데, 그 검찰이 최강욱 비서관한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고 언론에 뿌리고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그게 사실이 아니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고인에게 참여를 하라고 한 건데, 이걸 갖다가 검찰이 자꾸 언론에 피의자 신분을 이렇게 출석 요구를 했다고 그렇게 뿌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중 2회는 피의자에게만 보내는 출석 요구서가 분명하다고도 언론 플레이를 검찰이 했는데, 알고 보면 총 3회에 거쳐서 그 등기 우편으로 자택에 발송된 출석 요구서를 받았고 그 내용 3가지가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왜 2회라고 하는지 모를 일이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 최강욱 비서관을 피의자로 기재했거나 입건해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검찰이 주장하는 출석 요구서 내용 또한 법규로 금지한 압박용으로 여타 참고인에게 발송된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춘장이 정말로 이제 갈 때까지 가서 최강욱 비서관을 인권 침해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조국 법무부 장관, 그 일가 주변인 최강욱 비서관, 이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저렇게 미쳐 날뛰는 걸 보면 그동안 일반 국민들, 이걸 듣고 있는 당사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검사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제대로 진짜 그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런 존엄성을 생각을 했다고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겠죠. 아무튼 이 정식 입건이 이루어지면 공직자의 경우 소속기관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하는 절차가 있고, 검찰에 의해 입건된 다른 공직자의 경우 그런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최강욱 비서관을 대상으로 한 통보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본건의 진행 과정에서 각종 경로를 통해 자신들의 입으로도 수재 번호가 부여됐을 뿐 피의자가 아니라고 확인했던 사실을 검찰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검찰은 최강욱 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언론에는 고의로 피의자 신분이라고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벌이고 있는 거죠. 국민들을 우습게 하니까 지금 이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 밝히지만 최강욱 비서관이 받은 출석 요구서 3장의 어느 부분에도 피의 사실이나 피의자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출석 요구서에는 모두 검찰이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 부여하는 수재 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뿐 입건된 피의자에 부여하는 형제 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피의자한테는 형제 번호가 기재가 되고 그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는 수재 번호가 기재된다고 하는데, 이 검찰 사건 사무규칙 제12조 등에서 정한 피의자 출석 요구 시의 서식과도 맞지도 않고 제10장에 정한 수사사건의 수리 및 처리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 규칙들에 따르면 수사사건을 피의자로 입건할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의 필수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걸 정면으로 어긴 거죠. 법과 원칙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 검찰 윤석열 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검찰 관계자들이 법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정면적으로 어긴 거죠. 그런 요건과 원칙과 이런 걸 다 어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따라서 검찰의 주장처럼 최강욱 비서관이 피의자였다면 검찰은 피의자로 전환한 시기,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피의자 신분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을 묻는 그 공개 질의에 즉각 대답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사실과 다르니까 대답도 못하고 미란다 원칙 기재를 운운하는 교묘한 언술로 핵심을 피하고 있는 거죠. 이건 불법을 확정하는 사실일 뿐 그 검찰의 정당성을 입증한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허위 사실에 근거한 언론 플레이를 중단한 후 응분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필요하면 최강욱 비서관이 받은 출석 요구서와 일반적인 경우 피의자에게 발송되는 출석 요구서를 제시해서 직접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밝혔습니다. 이 감찰 사건 사무규칙에 따라 검찰이 입건한 피의자에게 우송된 출석 요구서와 최강욱 비서관한테 보낸 출석 요구서를 비교하면 그 차이를 분명히 식별할 수 있는데요. 또 뒤에 이 내용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 보고하고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거죠.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의 의무, 수사의 비례성 원칙을 어긴 건 물론 제57조 4항에 명시된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강압적 방법으로 출석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같은 내용을 출석 요구서에 기재해서 협박한 사실을 들어서 오히려 최강욱 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이었다는 근거라며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적반하장인 거죠. 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완벽히 어기고 있다는 거는 뭐 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태까지 보도된 내용 가운데 그 어느 사실도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쳤거나 전문 공보관을 통해 공개된 바가 없고 오히려 이에 완벽하게 반하는 방식으로 언론에 접촉해서 불법적인 작태를 반복하고 있었던 게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윤석열 패거리들 송경호 3차장, 고영곤 반부패 2부장 그리고 또 최근에 날아간 한동훈, 그다음에 박찬호, 윤대진, 이외로도 양석조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검사들이 여태까지 얼마나 법을 어기고 원칙을 어기고 있었는지가 지금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최근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검찰 내부의 특정 세력은 각종 언론 플레이를 통해 정당한 인사 절차를 훼손하고 그 자기 검찰과 또 일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건데 이건 마치 과거 하나회에 비견할 만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는 거죠. 과거 하나회 척결했듯이 지금 이 검찰도 싹을 잘라내야 됩니다. 이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 있도록 그 최강욱 비서관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강욱 비서관의 어떤 전투력은 어마어마하다고 이미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언론에 수차례 노출된 바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윤석열 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서 저들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는데요. 주권자가 선택하고 명령한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영혼에 다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항상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도 밝혔는데요. 이 출석 요구서를 보면 그 피의자의 출석 요구서 양식입니다. 여기 그 형광펜 표시 쳐져 있듯이 사건 번호 뒤에 형제가 붙어 있죠. 2019년 형제, 이제 2020년이니까 2020년 형제 몇몇 호 등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부터 이게 최강욱 그 비서관한테 3차례 갔다는 그 출석 요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 19년도 12월 9일 네, 사건 번호를 보시면 2019 수재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참고인 신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두 번째 출석 요구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2019 수재로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출석 요구서 이것도 2020년 1월 3일 2019 수재로 돼 있죠. 그래서 아까 그 최강욱 비서관이 입장문을 밝힌 거에 대해서 신빙성이 확실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게 100% 팩트라는 걸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출석 요구서 3개가,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2개를 얘기했는데 3가지 출석 요구서 모두 다 그 양식의 그 사건 번호를 보면 2019 수재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건드리면 안 될 최강욱 비서관을 건드려서 지금 이제 난리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보면은 학자 출신의 그런 어떤 선비 기질이 다분하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최강욱 비서관은 진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리고 그 윤석열 패거리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똑같은 방식으로 날렸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비서관을 길들이려고 하다가 지금 제대로 탈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패거리들이 얼마나 그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벌여왔는지, 그리고 윤석열 패거리 뿐만 아니라 과거에 수많은 검사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자기들의 죄를 덮어주고 또 이런 거를 저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려 왔는지를 이번에 거의 많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걸 알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역사의 어떤 흐름,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께서 그 짧은 그 기간 동안에 그 각종 규정을 또 만들고 그걸 제도화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또 그만큼 중요하고 또 문재인 정부가 그만큼 또 중요하다. 결국 이게 이어지는 게 4.15 총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라는 내용까지 좀 다뤘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편집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